우울증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7, 8년 정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치료 중입니다. 지금도 치료 중이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의지가 생겨서 이렇게 다른 분들 저같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시작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따져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거의 10년이긴 하죠.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한 2주 전부터는 우울증 약도 끊었고요. 지금 안 먹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를 담당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랑도 그 얘기를 했고 조금 약을 안 먹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허락 의견을 나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다시 약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장 많이 다른 점은 이제는 7, 8년 정도를 고생했었는데 이제는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스스로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런 의지가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올드보이를 보면 유지태 역을 맡았던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유지태 배우가 맡았던 역의 사람이 그 오대수 최민식 감금했었죠. 13년입니까 12년입니까 12년 동안 감금을 했었는데 계속 오대수는 왜 그동안 12년 동안 나를 감금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그때 유지태가 얘기를 하죠. 왜 13년 동안 감금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대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왜 13년 동안 12년 동안 가둬뒀다가 왜 지금 풀어주었는지 그게 올바른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화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일까? 보면은 아직 완전하게 우울증을 벗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그 이전이나 혹은 미래가 되지 않고 지금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기나긴 세월 동안 알아왔던 병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다는 제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면 제 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우울증을 앓고 어딘가에서 저 같은 경험을 하고 혹은 저보다 더 심한 경험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번아웃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하고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각보다 약효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조금 두려울 수도 있는 현실적인 경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번아웃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직업은 개발자예요. 프로그래머인데 그 당시에 몇 번 이직을 한 후에 스타트업 회사에 경유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하게 되는데 특이한 게 스타트업이었고 제가 첫 직원이었어요. 대표님은 두 분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직원보다 대표가 더 많은 회사인 거죠. 일단 거기서부터 압박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었죠.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쉬기도 어느 정도 쉰 것도 있었고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하게 된 다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스타트업의 기술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저한테는 다른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자들도 그럴 텐데 새로운 기술을 접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더군다나 저 혼자잖아요. 저 혼자 만들다 보니 주위에 직원이 더 충원되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저 혼자였다 보니 기대감이 많았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도구로 될지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그런 상황 자체를 좀 즐겨 했고 매력 있었고 심지어 흥분도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열정을 엄청 쏟았죠.
흥미가 되게 있었고 재미가 있었고 새로운 걸 뭐 매일 만드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이다 보니 아주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퀄리티 높고 훌륭한 서비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언젠가부터 이상이 생기게 된 어떤 징후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였어요. 일단 일도 많아서 늦게 퇴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피곤해서 피곤하면 빨리빨리 잤어야 되는 당시에는 뭐 게임도 하고 싶고 또 다른 공부도 하고 싶고 뭐 그래서 또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출근도 늦어졌었고 아무리 직원 혼자 있고 나름 좀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그걸 못 지키는 날이 연속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평일에 그렇게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인데 주말은 주말대로 또 뭔가 쉬는 그런 주말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또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또 회사에 사무실 안 나갈 뿐이지 또 계속 그 일에 매달려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한다든지 또 엉뚱한 짓도 많이 했었죠. 그게 계속 반복되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를 뭐 지역적인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7호선이죠. 7호선 노년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노년역이랑 가까웠던 사무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 보니 뭐 늦게나 일찍이나 사무실에 와도 오전에는 거의 뭐 머리가 띵한 상태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좀 졸리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컨디션을 좀 몇 시간 유지하고 그랬던 적이 그랬었죠. 그래서 막 오후에 밥 먹고 좀 졸다가 대표님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되게 곤란한 상황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확 안 고쳐졌었죠. 생각해보면 대표님도 참 답답하셨을 텐데 그렇게 심하게 꾸지람하지 않았고 그런 게 좀 고맙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제대로 못했었죠.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고쳐야 되는데 막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랬었어요. 그 와중에 몇 개월 지난 후에 인턴도 뽑게 됩니다. 2명을. 아마도 이었을 거예요. 졸업반이었고 한 분은 졸업을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나이도 비슷한 또래였고 남자분이었는데 참 이게 행운이면 행운인데 두 분 다 되게 열정적이고 한 분은 기획적으로 한 분은 저 같은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로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두 분야 다 각각 제 위치에서 참 열심히 하는 참 젊은 친구들이었고 저도 되게 본받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친구들이었어요. 그중 한 분은 지금도 가끔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그때 봐왔던 모습 그대로 정말 급성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뿌듯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두 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경력이 어느 정도 됐지만 같은 개발자 동료들 직급상 저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을 누구 가르친다든지 뭐 리드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턴들 제가 그때 나이는 좀 밝기 그렇지만 어쨌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었으니 기특하기도 하고 이뻐서 제가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뭐 프로그램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마인드나 제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게 꼰대질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더 가르쳐 주고 싶었고 또 이 친구들도 되게 흡수를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노년역에 내려서 사무실을 가게 되는 그 어떤 길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이 습관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매번 걸어가던 그 길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항상 그 길로만 걸어가려는 습관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이게 흔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길로 가고 만약에 기역자로 가야 될 길을 니은자로 가도 똑같은 맞나? 기억자, 니은자. 이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둘러가지 않고 항상 그 길을 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습관화되다 보니까 몸에 배어가지고 지하철역을 내리면 그냥 앞을 안 보고도 그냥 걸어서 출구를 찾아서 나가고 어디서 턴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었죠. 그 루트대로 그대로 걸어갔어요. 저는 항상. 그랬는데 어느 날 노년역에 딱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출구가 아마 동서남북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텐데
4개 출구인지 8개 출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사거리고 하니까 8개 출구였을 수도 있겠네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부터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무작정 출구로 나와봤는데 출구를 보고 밖을 나와봐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여기가 아닌가 하고 다시 내려가서 길을 건너서 가보기도 하고 근데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게 그때도 뭐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지도 앱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한 건지 아예 뭐 회사 주소나 이런 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났던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기억에 1시간 정도를 노년역을 계속 출구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하고 또 쳐다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 1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와 내가 왜 이러나 바보가 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었던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대표님이 전화를 했는지 제가 먼저 전화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대표님이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어떻게 가면 몇 번 출구로 가는 게 맞는지 그것만 좀 알려달라. 뭐 노년역을 나왔는데 길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못했을 것 같은데 되게 부끄러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그렇게만 좀 알려달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이미 좀 눈치를 챘던 거죠. 어떤 상황이 지금 괜찮은 거냐 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던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어쨌든 저는 고집을 피웠어요. 갈 수 있다고 회사 일할 수 있다고. 근데 이미 뭐 대표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있었죠. 상황이 안 좋다는 걸. 그래서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고 내가 거기 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울먹울먹했죠. 그때부터 이미. 와가지고 밥은 먹었냐? 밥부터 먹자. 그래서 기억나 아마 순대국밥 집이었던 것 같아요. 순대국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배도 고팠기도 했고. 근데 먹는데 고개를 못 들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고 눈물이 나면 또 이 비슷한 콧물도 나잖아요. 근데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막 머리를 박고 이렇게 막 먹으면서 네, 막 대표님 앞에서 아마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안 보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긴 했는데 안 보일 리가 있나요? 뭐 다 알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쨌든 꾸역꾸역 먹었어요. 생각하면 완전히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바보가 된 느낌이라서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도 놀라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신기해 또 집을 또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택시를 타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번아웃이 먼저 온 것 같아요. 완전히 어떤 인지 능력 또 한순간에 그냥 잃어버린 거죠. 사무실을 늘 가던 사무실을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사무실을 못 찾아갈 정도의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제일 먼저 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해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중 일인데요. 병원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찾아갔죠. 이런 것도 진료가 가능하시냐라고 전화로 물어보고 약속을 잡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마 지금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 내가 이게 어쨌든 정신 쪽이잖아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뭐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냥 내가 좀 기분이 우울할 거야. 한 걸 거야. 꼭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이게 정신과 의학과 쪽으로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거든요. 처음 겪어보면.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상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 맞습니다. 진단을 내렸을 때도 안 믿었어요. 한동안은. 그냥 내가 좀 게으르고 아니 내가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이게 무슨 병이겠어.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쾌활한 성격이다라고 평가 주위에서 많이 받았었거든요. 유쾌한 그런 성격이고 뭐 좀 그랬었는데 그런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꼭 그런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될 거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일단 받아보시라 라는 걸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물 치료부터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의사 선생님이 권해준 바로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이게 약 이러면 좀 뭔가 중독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약에 많이 의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울증을 감소시켜주는 약? 네, 제가 이제 일반인이고 의료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고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생각보다 약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예전보다 그 약의 효과가 되게 좋다. 정말 사람이 우울하고 다운되고 뭐 무기력 생기고 이런 거를 많이 진짜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도 효과가 있다 믿으시라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을 빌리자면 예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약이 좋다. 그래서 약물만으로도 어느 정도 빨리 치료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오래 걸리긴 했지만 오늘은 쉽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단받아 보시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그 말을 했었는데 의외로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단지 좀 기분이 좀 다운되고 뭐 쉽게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어쨌든 우울증이 아니면 더더구나 좋은 거.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고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제가 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한 토막을 넣으려고 합니다. 네, 저는 8년이 걸렸어요. 따지고 보면 10년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오래 걸릴지를 몰랐거든요. 뭐 몇 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도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왜 약을 먹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뭐 솔직히 제가 안 변해서 안 변했던 거지 뭐 아닐 수도 있고 또 참 지금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고 특히 담당 선생님한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약을 잘 안 먹었어요. 네, 뭐 까먹든지 의도적이든 안 먹은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 치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건도 많이 있었고 기복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이 우울증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영화 올드보이 얘기를 잠깐 인용을 좀 하는 싶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죠. 정확한 대사는 생각 안 나는데 오대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되었을 때 12년 동안 감금될 거란 걸 알았다면 좀 버티기 쉬웠을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버텼을까? 지나간 일이니까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좀 지금 생각해보면 의문이긴 해요. 내가 7, 8년 동안 그 7, 8년 전에 저한테 누군가가 니는 지금 이 우울증을 아무리 네가 벗어나려고 해도 최소한 8년은 고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먹어라 라고 하면 조금 편했을까요? 뭐 모르겠네요. 어쩔지. 근데 뭐 그런 가정은 뭐 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겠죠.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훨씬 더 빨리 치료 대신 다시 예전으로 뭐 예전이든 더 나아간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래 걸리는 사람은 오래 걸릴 수도 있더라. 뭐 저보다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뭐 이게 도움이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네, 이것도 알아두면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긴 싸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루 아침에 뭐 이거는 좀 다음에 또 좀 깊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다음에 좀 더 기회를 쓰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인데요. 이게 하루 아침에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 전에 다 징조가 있었고 쌓이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몇 개월 약 먹고 몇 개월 상담 치료한다고 이게 치료가 완치가 안 되는 거를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의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줄여보고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말 줄이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